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글로벌 국익정치 시간입니다.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2천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2300년에는 소멸 단계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13년 동안 160조를 썼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0.92 상태. 이제 앞으로 0.7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민부를 만들어서 이민부총리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재외국민부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재외국민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인구 1억 달성 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해외 활동을 16년 동안 해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현재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일본이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34만 명을 유치해 가겠다. 근로자들로. 어디 무슨 근로자인가 제가 보니까 뭐 요양보호사, 간병인이죠. 간병인. 그다음에 그 호텔 뭐 정리하고 막 이런 인력들. 그다음에 도시락 공장. 예, 뭐 이런 데에 34만 명을 뽑아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막 뽑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를 1억으로 달성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처럼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통합제도 그리고 대한민국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혼란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바다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이제 뭐 단일민족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델로 해서 우리는 강력한 아시아의 미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13년 동안 160조를 썼던 이 정책은 이제는 돌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가.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 인력들을 이 국가들이 어떻게 뽑아가고 있는가를 제가 이 베트남 현장에서 지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우리 어떤 인력이 부족한 인력 부족군들이 있을 거예요. 인력 부족군들이 있을 겁니다. 뭐 3D 업종도 그렇고요. 이런 업종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업종들을 위해서 일단은 대한민국에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전라북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지역을 자유시장 경제지역으로 지정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소멸돼 버린다니까요. 지방 소멸로 가버립니다. 그 자유시장 경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두 가지 제도만 폐지시켜줘도요. 자유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쟁이에요. 이거 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베트남에서 일본에서도 베트남 뽑아가죠. 대만에서도 뽑아가죠. 중국에서도 뽑아가죠. 미국에서 뽑아가죠. 캐나다 뽑아가죠. 뭐 프랑스 뽑아가죠. 독일 뽑아가죠. 호주 뽑아가죠. 이러고 있어요. 예? 이거 경쟁입니다. 예? 인력 경쟁이에요. 인력 경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을 가지고 뭐 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가 좋나, 이 나라가 좋나, 저 나라가 좋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 경제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 어업, 축산업, 그리고 그 축산업, 농업, 그 다음에 어업, 축산업 이런 분야들을 공업 이런 분야들을 아주 우리가 그 자유시장 경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단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어업단지, 네? 농업단지, 그렇죠? 또 뭐 임업단지, 축산업단지, 공업단지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라든지 그 싱가포르가 했던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유턴시키는 겁니다.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을 유턴시켜야 돼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포스트 베트남을 찾겠다 해갖고 인도네시아, 인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미얀마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 리스크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또 투자한 거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턴하게 만들어야 돼요. 유턴하게 만들 때 자유시장 경제지역을 만들어서 자유시장 경제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상속세 없습니다.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유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수 경제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구 정말 그 우리나라의 활동 인구예요. 이거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활동 인구가 1억으로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인구 상승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천천히 자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해외 애들이 어떻게 인재들을 뽑아가냐면은 일단은 석사, 박사, 석사, 박사를 졸업한 사람들을 전문 인력들을 뽑아갑니다. 일본이 아주 잘 뽑아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부족한 뭐 이공계 계열, IT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베트남에서. 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뽑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재들 먼저 뽑아가는 거예요. 인재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을 통해서 유치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직업 전문학교가 있어요. 직업 전문학교. 직업 전문학교에서 그런 직업 전문학교 유학생들을 뽑아가서 자기들의 기술 인력으로 활용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언어를 먼저 공부하죠. 그 다음에 기술도 이제 됐죠. 그리고 대학에서 한 전문대학이나 직업 전문학교에서 2년 정도 공부하면 생활 적응됐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인력으로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대 2년제, 3년제, 대학, 예? 또는 석사, 박사. 석사, 박사들한테는 보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영주권 제도를 준다든지, 영주권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그, 가족들이 함께 가서, 자녀들은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또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뽑아갑니다. 예? 이게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 뭐 독일,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책을 다 지금 이제 개선해가지고 아 그래 맞아 그 인재들 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각종 뭐 아까 말했듯이 공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어업, 축산업 또는 임업 이쪽을 특별 단지들을 만들어서 자유시장 경제지역을 만들고 여기에 인력들을 유치해가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34만 명을 뽑아간다고 하고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일본어 강사도 없죠. 일본어 학원도 없죠. 너무 어려워 일본어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인력들을 뽑아가는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간병을 하는데 일본에 가서 간병을 하는데 이게 세밀한 정서적 교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했던 정책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어학연수로 와라. 어학연수로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언어 공부해라. 이렇게 쓴 거예요 머리를. 그리고 일본어 자격증 따면은 이제 근로자 자격증으로 비자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호텔에서 뭐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또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은 리셉션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도시락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 현장 또 각종 간병인들 뭐 이런 인력들을 그렇게 뽑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학을 활용해라. 그리고 한국의 직업전문학교 굉장히 많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직업전문학교 가서 누가
요즘에 건설 뭐 기초 이런 거 잘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배우러 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국인 그 기술 학습생들을 유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D4-6라고 한국에도 제도가 있는데 이걸 아르바이트를 시켜주니 많이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비리를 저지르려고 해요. 이 미친 진짜 그 정치인들이 예? 미친 사람들이 정책을 제도를 만들 때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 규제를 가지고 그 규제를 이용해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국익에 반하니까. 국익에 반하는 정치인들, 국익에 반하는 이 공무원들은 바로 진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 국군 조국과 국가를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굉장히 더워요. 더워서 제가 지금 말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이 베트남이 뭐 36도, 7도까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10시가 넘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아, 대한민국 인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로를 뭐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 비자 단계를 높여주는 거죠. 거주 비자를 준다든지 조금 더 숙련된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사람들이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직업 전문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더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직업 전문 학교 그 유학생들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아르바이트를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예? 무슨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그 유학생들 호주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요. 창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창업. 무역 같은 거, 창업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창업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인도 실패합니다. 외국인들이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했다. 물론 창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사무실 하나 내도 이거 책상, 뭐 컴퓨터 사야 되죠, 뭐 카메라 사야 되죠, 뭐 각종 사무용품들 사야 되죠. 경제가 돌아갑니다. 고마운 거죠. 땡큐 해야죠. 땡큐 해야죠. 네? 그럼 왜 규제를 합니까? 왜 규제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한다? 감사해야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호주는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다 규제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과감하게 풀어버리고 미국이라든지 그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민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비자 단계를 높여주면서 우리 인구의 1억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국제 결혼 많이 하는데 국제 결혼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제가 이거 많이 다뤘는데요. 사기 결혼.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대로 진짜 그 베트남에서도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충분한 교재와 영어로 하든 베트남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충분한 교재를 통해서 진정성을 교감하시는 분들은 잘 삽니다. 그런데 그냥 뭐 결혼 비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고급 인력들을 유치시키고요. 그리고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이 결혼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언어예요. 언어가 정말 소통이 지금 되고 있는가. 네? 이게 뭐 토픽 지금 1급 뭐 이런 게 토픽 1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결혼해서 지금 결혼을 한 지가 저희가 22년이 넘었습니다. 예? 22년이 넘어서 자녀가 둘이 예? 있는데 결혼 쉬운 거 아니에요. 예? 한국인이고 저는 제가 제 부인하고 대학교 동기예요. 동창 동기인데 동창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죠. 갈등이. 예?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데 지금 그 결혼 생활이
지금 한국이 어때요? 결혼하면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는데 어떻게 이혼 안 하겠습니까? 예? 나이 차이도 나고 문화 차이도 나고 언어 차이도 난다 그러면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인들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유학을 와서 진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또는 서로 어떤 근로자로 왔는데 서로 교감을 해가지고 진정성을 나누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개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 1억 달성 비법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 비자, 네, 무역 경영 비자 이런 게 있어요. 투자 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보면은 1억 또는 3억을 투자하면 투자 비자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투자 비자 이것도 우리가 잘 검증해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하여. 무역 경영 비자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역 경영 비자를 발행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아일랜드도 그렇고 또 많은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를 1억으로 달성할 수 있는 비법.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미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국익을 위하여 대한민국 사회통합 교육, 사회통합 교육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